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니고요. 대브렉에서 강의를 주로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하고 있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표한 내용은요, 시그널R입니다. 근데 앞에 ASP.NET이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시그널R 같은 경우는 제목 그대로예요. ASP.NET 시그널R을 이용한 실시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구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실시간 통신을 하는 게 얼마나 쉬워졌는지, 얼마나 빠르고 손쉽게 할 수 있고 이제 확장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널R의 R은 리얼타임의 약자예요. 그래서 실시간이라는 거죠. 실시간. 여러분들 그 앞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개발자이실 텐데 여러분들 경험에 비춰 보시면 뭐 소켓 통신이라든가 또는 뭐 롱폴링이라든가 또는 요즘 나와 있는 웹소켓 같은 기술을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다면 그런 거를 다 하나의 라이브러리화 시켜 놓은 게 시그널R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좋은 점은 그 오픈 소스이면서 즉 제목 자체는 이름 자체는 ASP.NET 시그널R이라는 이름을 붙었지만 얘를 사용하게 되면 얘가 오픈 소스 단내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MS 진영이라든가 타 진영 다른 진영에서도 얘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R 같은 경우는 MSDN 정의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ASP.NET 개발자를 위한 일련의 라이브러리다라고 해서 써 있는데요. 그렇다고 MS만의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오픈 소스로 시작된 건데 ASP.NET에 포함된 기술이고요.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포함됐겠죠. 그래서 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채팅 또는 메신저와 같은 어떤 실시간 메시징 기능을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소켓 통신 해보셨던 분들이라든가 기존에 실시간 메시징 처리를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놀라는 거죠. 코드 쪽에서. 그런 식으로 실시간 메시징 처리할 때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서버 푸시. 지금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현재 연결되어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손쉽게 푸시 기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푸시는 웹, 뭐 윈도우즈, 데스크탑, 뭐 모바일, 그리고 이제 요즘 나와 있는 윈도우즈, 이제 모던 UI, 윈도우 스토어 앱까지도 다 같이 뿌려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사용자 상호작용, 즉 게임과 같은 기능, 리얼타임으로 서로 나 이외의 다른 사용자들하고 같이 실시간 게임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역시 얘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널R의 특징 같은 경우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일단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쉽다라는 게 엄청나게 쉽다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기존 경험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졌다라는 거. 자, 뒤에서 이제 한번 코드를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 협상 기능을 사용합니다. 자동 협상 기능이라는 거는 서버 버전이라든가 클라이언트 버전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사용해야 될 기술이 틀려요. 가장 좋은 서버는 요즘 나온 웹소켓을 통해서 통신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그널을 사용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자동 협상, 즉 클라이언트가 좀 낮으면 낮은 거에 맞게 높으면 높은 거에 맞게 알아서 얘가 실시간 통신을 구현해 준다는 거. 또 다른 특징 같은 경우 확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기본 성능도 괜찮게 나와요. 예를 들면 초당 10만 건의 메시징 처리를 가능하다. 그러면 SQL 서버라든가 윈도우즈 애저 서비스 버스라든가 뭐 레디스 같은 그 기술을 사용해서 그 스케일 아웃, 즉 장비의 수를 늘려서 그 성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역시 제공해 주고요. 뒤에서 데모로 보여드릴 텐데 한 줄 코드면 돼요. 한 줄 코드. 이제 시그널R이 추가하는 게 한 줄 코드가 굉장히 길어요. 대신 이제 한 줄 코드가 굉장히 기는데 굉장히 쉽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ASP.NET 팀에서 얘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오픈 소스이지만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왜 시그널R을 사용해야 되느냐? 앞서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거, 현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웹소켓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실시간 통신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9버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9버전에 맞게 롱폴링과 같은 기술을 통해서 구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시그널R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뭐 iOS라든가 모노 기반의 안드로이드라든가 그리고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그냥 기본으로 다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C++라든가 이제 이런 진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커뮤니티로 오픈 소스로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오른쪽에 서비스 영역에 시그널R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비교적 가장 최근에 ASP.NET 패밀리에 포함된 게 시그널R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픈 소스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 오픈 소스를 만든 개발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 A14넷 팀에 있어요. 2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를 가져다가 이제 패밀리로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시그널을 사용한 통신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은 기존의 웹 같은 경우는요, 그냥 요청과 응답의 관계였다면 시그널은 소켓 통신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통신입니다. 그래서 핸드쉐이크가 딱 돼 있는 상태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터널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새로 고침이 아니라는 거죠. 웹이지만 새로 고침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실시간 통신을 완벽하게 구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그널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간단한 그 데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모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3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웹에서 제 데모에다가 자,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빈 웹사이트, 빈 웹폼, 그냥 empty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자, 그럼 여기에다가 시그널 팀에서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걸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요. 제가 그냥 빈 웹사이트 아무것도 없는 거에다가 참조에 누계 패키지 관리로 들어가서 제가 시그널 R 샘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R 샘플을 검색을 해서요. 설치를 하게 되면 동의하고요. 오른쪽에 잔뜩 스크립트 파일이라든가 어셈블리들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샘플 코드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경로를 카피해서 제가 다중 웹 브라우저는 뒤에서 한번 써보고요. 일단은 수작업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동일한 사이트를 하나는 왼쪽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근해봤고요. 오른쪽 크롬으로 접근해봤습니다. 웹 환경입니다. 근데 웹 환경인데 제가 오른쪽에서 오픈 마켓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양쪽에 왼쪽에 있는 절단된 환경인 다른 현재 이 서버에 접속하고 있는 모든 웹 클라이언트들은 다 동일한 화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클로즈 마켓에 보면 동일하게 멈추는 거고요. 이쪽에서 오픈 마켓에도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새로 고침, AJAX 이런 단어를 많이 떠올릴 텐데 그걸 넘어선 기술입니다. 내부적으로 웹 소켓을 사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버전이 낮다면 롱폴링과 같은 기술 사용해서 실시간 통신을 구현해줘요. 이런 스타일의 웹. 현재까지는 웹이라는 거는 약간 정적으로 요청을 했을 때만 응답을 하는 관계였지만 앞으로의 웹이라든가 앞으로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실시간이 대세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의 웹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거 보면 여러분들의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제가 프로젝트 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없죠? 예. 자, 예. 오늘 좀 덥더라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동일한 스타일의 데모인데요. 역시 자, 이런 스타일의 정적인 하나의 공지사항이 될 수도 있고 게시판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웹인데 역시 환경이 이제 현재는 제 컴퓨터에서 동일하게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웹이라는 환경은 절단된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10번 레코드를 만약에 삭제를 한다 이쪽에서 그러면 바로 다른 쪽 모든 클라이언트가 동일하게 현재 웹사이트에 접근되고 있는 사용자들은 동일하게 특정한 레코드가 삭제될 때 그 값을 받아서 그대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붙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4번 레코드를 AAAA로 이렇게 바꾼다. 제 학교 다닐 때 성적이죠.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반적인 채팅 같은 경우는 기본이죠. 일반적인 채팅 같은 경우는 기본인데 채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소켓 통신에 비해서 얘를 통해서 구현하게 되면 코드 5줄이면 채팅 서버가 구현이 됩니다. 뒤에서 데모로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런 스타일의 웹. 그래서 웹이지만 실시간으로 특정 레코드가 현재 접속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시그널 허브라는 서버 측 기술을 바라보고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어떤 레코드가 변경이 된다. 레코드가 삭제된다. 이런 거를 그대로 같이 받아볼 수 있는 환경이 시그널 환경입니다.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시그널의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은 내부적으로 어떤 통신이 이루어지냐면 2버전.
구버전에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만나요. 서버가 구버전이 됐든 클라이언트가 웹소켓을 지원하지 않든 그러면 롱폴링과 같은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롱폴링은 데이터가 있느냐 계속 물어봐요. 데이터가 있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있을 때만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 스타일이고요. 다시 데이터를 계속해서 물어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최신 서버 및 클라이언트가 만났을 때 요즘 최근에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포함한 최근의 웹브라우저는 다 웹소켓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 거는 웹소켓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나는 실시간 가능한데 넌 어떠냐? 그냥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오케이 나 가능하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실시간 통신으로 핸드쉐이크, 악수라고 하잖아요. 이제 만난 상태에서 핸드쉐이크를 맺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실시간 통신을 구현을 해 준다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로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통신에 대해서는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고민을 할 필요 없는 게 단일 프로그래밍 패턴, 단일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롱폴링이건 웹소켓이건 아니면 서브센트 이벤트건 또는 뭐 포레버 프레임이건 여러 가지 실시간 통신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을 단일 API를 통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일을 이제 통신을 하게 해 준다는 겁니다. 요게 시그널의 장점이에요. 자, 그러면 시그널은 폴백 순서를 제공해줘요. 대비책이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웹소켓. 웹소켓이 지원되느냐 서버 클라이언트 간에 그럼 웹소켓으로 지원해줘요. 아니다. 서브센트 이벤트를 지원해주냐 웹소켓이 지원이 안 된다. 그럼 서브센트 이벤트를 물어봐요. 그러면 서브센트 이벤트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안 되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히든 아이 프레임을 사용하는 포레버 프레임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사용해왔던 롱폴링과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요청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로 대비책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 코드 레벨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채팅 서버에 대한 코드를 잠깐 보고요. 간단한 데모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아까 프로젝트 열기로 안 하는 이유가 아까 반응이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채팅과 같은 기능을 구현한다. 예를 들면 자, 웹브라우저 열고 그냥 동일하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A를 전송하고 B를 전송하고 이런 스타일의 그냥 채팅이 어떻게 보면 우습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꽤나 코드가 백그라운드에서 들어가는 코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채팅 서버 같은 거 구현하는데 이런 스타일의 애플리케이션 구현한다.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이 접속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들한테 브로드캐스팅하는 코드를 구현해주고 싶다. 그러면 채팅 서버 관련된 코드는 C# 코드를 사용해서 이 정도 코드면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채팅 서버 관련된 클래스 하나, 그 다음에 채팅 메시지를 전체한테 브로드캐스팅 해주는 메서드 하나, 클래스 하나, 메서드 하나, 그리고 브로드캐스팅 해주는 거 또는 나한테만 돌아오는 거 관련된 코드 한 줄, 이 정도면 메시지를 받아서 누구나한테 다 보내주는 코드를 구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레벨이에요. 굉장히 쉽다라는 게 기존 여러분들 만들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쉽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측 코드는 기본적인 UI 꾸미고 시그널 스크립트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채팅 서버 연결하는 코드 한 줄, 그리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넘겨져 왔을 때 그 메시지 받아서 처리하는 코드 한 줄, 그리고 서버로 보내주는 코드. 이게 기본적인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통신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라이브 데모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데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역시 그냥 웹폼 사용하겠습니다. 참고로 MVC건 상관없습니다. 예, 뒤에서는 MVC로 만들어 놓은 데모도 다 있고요. 제가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컨트롤 세미콜론. 그래서 HTML 페이지를 하나만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적으로 코드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거 뒷부분에서 제가 데모로 했던 모든 소스는 미리 다 준비를 해놔서 웹사이트에 올려놨어요. 그 경로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한번 더 참고해 보시고요. 자, 앞서 세션에서 젠코딩 있었죠? 젠코딩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v 태그이면서 id가 쉐이프인 거. 저는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탭. 그럼 젠코딩 되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스타일을 잠깐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주는데 예를 들면 쉐이프라는 이름의 돔 엘리먼트에 대해서 자, 개체를 주는데 예를 들면 기본적인 사이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고요. 만약에 요 돔 엘리먼트에 대해서 배경색을 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백그라운드 컬러 주시면 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좀 사용하다 보면 BCO만 타이핑하시면 백그라운드가 제일 먼저 잡혀요. BA로 시작하면서 CO로 시작하는 거. 그럼 BCO만 타이핑해도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로 잡힌다는 거죠. 이런 거 이렇게 놓고 탭키 누르면 바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서 잡고요. 뒤에서 한 번 더 사용하기 위해서 텍스트 얼라인, TEAL만 타이핑해도 텍스트 얼라인 잡히잖아요. 그럼 바로 탭키 눌러서 이렇게 이제 타이핑 해 나가시면 좀 더 효율성 있게. 비주얼 스튜디오는 알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개발 생산성이 좋아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FSI 정도만 타이핑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FSI만 타이핑하고 폰트 사이즈 자동적으로 잡아오고 그러고 나서 75픽셀 정도만 주고 현재 페이지만 잠깐 실행시켜 보면 자, 이런 도형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뭘 할 거냐면 요걸 움직일 겁니다. 요 도형을 제가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현재 제가 만들어 놓은 서버, 제가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에 접근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 10명이건 100명이건 다 동일하게 제가 움직이는 것을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웹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웹이건 윈도우즈건. 자, 그러면 이런 스타일의 웹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단계로 거치면 되냐면 4단계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어셈블리를 추가하고 global.asax 파일에 한 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서버 코드 한 대여섯 줄 추가하고 나머지 클라이언트 코드 그게 지금은 제가 자바스크립트 얘기지만 자바스크립트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개발자면 윈도우즈 코드로 구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한번 참조를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누게 패키지 관리 사용해서 자, 누게 사이트에서 뭘 검색해 보시면 되냐면 시그널 R을 검색을 해서 시그널 R 마이크로소프트 ASP.NET 시그널 R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 관련된 어셈블들이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잔뜩 추가가 됩니다.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관련된 스크립트 파일이라든가 어셈블리들이 자동적으로 추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누게 패키지 관리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드래그 앤 드롭 기능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근데 여기서 추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나는 타이핑 레벨이 좋다 하신 분들은 보기에 다른 창에 패키지 관리자 콘솔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번에는 jQuery UI를 추가해 주고 싶다. 그러면 install 패키지 같은 명령을 통해서 jQuery UI를 이런 식으로 포함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 jQuery UI라는 이름의 라이브러리를 포함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여기 코드는 잠깐 보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인스톨 패키지라는 명령을 통해서 구현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그냥 직접 누게 패키지 관리를 통해서 UI 단계로 여러분들이 특정한 어셈블리들을 추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요. 자, 어셈블리들을 추가를 한번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readme.txt 파일을 하나 제공해줘요. global.asax 파일, global.asax 파일이라고 많이 발음하는데 전혀 응용 프롬 클래스에도 이 한 줄을 추가시켜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단계는. 그러니까 어셈블리 추가하고 global.asax 파일에 애플리케이션 스타트 이벤트에다가 요 한 줄을 추가하고 네임스페이스를 해결해 주시고요. 요거 한 줄을 추가를 해 주시면 돼요. 얘는 뭐를 만들어 주냐면 동적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연결을 시켜주는 서버 프록시 허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하나 만들어줘요. 뒤에서 한번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얘가 없어도 서버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그널을 코드로. 그런데 얘를 해주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서버의 C샵에 있는 메서드라든가 클래스 이름들을 자동으로 가져온다라는 거죠. 이 한 줄 추가했어요. 2단계. 3단계는 서버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뭐 채팅 서버면 채팅 서버. 요거는 무브CF 서버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데모에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허브란 폴더에다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아래 서버 측 기능은요. C샵의 클래스로 구현이 됩니다. 물론 여기 메뉴에 있어요. 메뉴에 있는데 그냥 2010, 비주얼 스튜디오 2010, 2012, 2013에서 다 되는 것을 그냥 되는 기반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일반 클래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브쉐이프 허브라는 허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C샵에 있는 특정한 클래스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접근할 수 있게, 즉 시그널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접근하게 해주고 싶으면 시그널 아래 허브라는 이름의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게 해주면 돼요. 허브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게 하면 이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첫자 대문자를
대문자보다는 첫자 소문자를 즐겨 사용하니까 이런 경우는 허브 네임이라는 이름의 특성을 사용해서 잠시만요. 그래서 자, 허브 네임이라는 이름의 특성을 사용해서 네임이 잘못됐죠. 그래서 자, 허브 네임이라는 특성을 사용해서 시그널 아래 허브 네임이라는 특성을 사용해서 얘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소문자로 시작하는 무브 쉐이프로 접근하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이제 별칭을 하나 두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요 C샵 코드에다가 무엇인가를 던져주고 싶다. 메시징을 던져주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메서드를 그런 거는 메서드로 구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move shape라는 이름으로 클라이언트에서 X좌표하고 클라이언트에서 Y좌표가 넘겨져 온다면 그 값을 받을 수 있는 메서드를 이렇게 구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X좌표하고 Y좌표 넘겨져 왔으면 해당 사용자 말고 나머지들한테 다른 사용자들한테 도형이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싶다. 단일 프로그래밍 모델입니다. 시그널 아래 클라이언트 점 찍었을 때 모든 사용자한테 브로드캐스팅 해주고 싶다. 올. 나 말고 다른 사용자들한테 브로드캐스팅 해주고 싶다. 아더. 또는 나한테만 돌려주고 싶다. 콜러. 이러한 API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사용자들한테 화면에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싶다. others 같은 명령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이나믹 타입이에요. 동적 타입. C샵의 동적 타입을 사용해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단어 쓰시면 돼요. 그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된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단어로 접근하게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shape, moved라고 주고 여기다가 X좌표하고 Y좌표를 자바스크립트 영역에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ove 특정 메서드는 연결할 때 사용하고요. move shape 같은 이러한 메서드는 어디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무엇인가 던져줄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브로드캐스팅 해주고 싶다. 메시징을 던져주고 싶다 했을 때는 이 한 줄 코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자, 좀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서버는 이 정도 기능이 되면 두 개의 메시지를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냈다가 클라이언트가 다시 두 개의 메시지를 받는 코드가 이 정도 레벨이면 구현이 되는 거고요. 자, 채팅 서버는 요거 하나면 되죠. 하나. 자, 그럼 클라이언트 다시 demo.html 페이지 가서 현재 페이지에다가 시그널의 기능을 구현해주고 싶다. 그러면 스크립트 파일을 포함시키는데요. 예를 들면 jQuery UI 일부러 여기다 떨어뜨렸죠. Alt키 누르고 밑쪽 화살표 밑으로 바뀌죠. 한번 써먹어야죠. 첫 번째 세션했던 거. 그 다음에 jQuery 시그널을 하나 포함하고요. 현재 웹 프로젝트는 없는 스크립트 파일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에 의해서 global.asax 파일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코드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웹사이트 루트에 시그널 /허브 요걸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른 코드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블록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jQuery의 페이지 로드 이벤트 핸들러 사용해서 페이지 로드 됐을 때 요 돔 엘리먼트에 대해서 쉐이프라는 이름의 돔 엘리먼트에 대해서 요거를 움직이는 기능 구현해주고 싶다. 가져다 쓰기 편하게 쉐이프라는 이름으로 jQuery 객체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가지, 클라이언트에도 세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서버와 연결하고 싶다. 연결한 코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달된 값을, 클라이언트한테 전달된 값을 받는 코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을 할 때 하는 코드.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모델이 간단하다는 게 하나.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측에서도 세 단계 거치시면 돼요. 기본적인 jQuery 코드를 구현한 상태에서 세 단계만 거치시면 돼요. 그래서 서버 연결되는 코드. 서버 연결되는 코드는 뭐 예를 들면 허브라는 이름의 객체로 사용해주고 싶다. 그럼 허브라는 이름으로 사용해주고 싶다. jQuery 시그널 아래 라이브러리, 클라이언트 측 라이브러리는 달러점 커넥션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고요. 커넥션 점 찍었을 때 인텔리센스는 안 되지만 어떤 이름으로 C샵 코드에 접근할 수 있냐면 요 이름 허브 네임이라는 무브 쉐이프라는 이름의 허브 네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송된 거는 허브 객체에 클라이언트로 전송된 것 중에서 어떤 이름으로? 요 이름 shape moved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값이 넘겨져 왔다. 요 이름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구현해 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X좌표하고 Y좌표가 서버에서 넘겨져 왔다. 그럼 서버에서 넘겨준 X좌표, Y좌표를 어디? 돔 엘리먼트의 CSS 함수를 사용해서 다시 모든 사용자의 레프트 좌표는 X좌표로 탑 좌표는 Y좌표로 이렇게 구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로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호출된 거 브로드캐스팅 요 코드가 누구나 다 모든 클라이언트가 다 받는 코드를 여기서 구현해 줄 수 있고요. 자, 마지막.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어떤 값을 전송을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뭘 사용해서 달러점 커넥션을 맺고 커넥션의 허브가 스타트가 되고요. 이 코드는 그냥 공식받은 코드예요. 그대로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돈이 되어야 돼요. 프로는 돈이 되어야지 일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돈이 되어야지 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었을 때 기본적인 코드 잡아놓고요. 이 돔 엘리먼트에 대해서 드래그 기능을 구현해 주고요. jQuery UI에 드래그 기능을 구현해 주고 드래그의 드래그 속성을 사용해서 그거에 대한 코드를 하나만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내줄 때는 어떻게? 허브에 서버로 보내라. 어떤 이름으로? 서버에 어떤 이름으로 보낼 거냐면 요 이름이잖아요. 무브쉐이프라는 이름. 중에 요 이름으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첫자, 소문자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현재 객체에 X좌표하고 Y좌표를 보내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jQuery니까 offset left 값하고 this.offset top 값 또는 널 값 처리를 위해서 0으로 추계시켜 주고요. 이런 스타일의 단계를 거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예제를 들어보면 좀 전에 이렇게 만들어 온 거고요. 동일하게 만들어 온 건데요. 그래서 현재 웹 환경입니다. 이 왼쪽에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열어볼까요? 자, 예를 들면 이제 구글 크롬 같은 경우로 해서 여러 개 환경이 열었어요. 그러면 모든 환경에서 현재 접속되어 있는 모든 환경에서 이렇게 드래그했을 때 다른 개체들이 제가 드래그했을 때 다른 쪽에 있는 웹브라우저, 다른 클라이언트들, 현재 접속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얘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동일하게 통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소켓 통신을 구현해 보신 분들은 그거에 비해서 API가 간결하고 단일 프로그램 모델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 그래서 뒤에서 뭐 게임 같은 경우를 만든다 아니면 다른 기능을 구현한다 했을 때도 역시 기본은 이 정도 레벨의 기능이라는 거죠. 예, 제 데모의 가장 큰 라이브 코딩 끝났습니다.